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문득 그런 글을 봤어요. 단타를 친다고 해서 이제 단타 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거나, 네, 또는 이제 투기꾼이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주식을 오래 하면 한국 증시에서 장투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단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또 저도 어느 정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증시에서의 예상치 못한 변수와 위험성들은 언제나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회사의 어떤 가치를 떠나서 그냥 그 심리 자체, 뭐 이렇게 될 거래.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트럼프 말 한마디로 시장이 좌우되고 변동되고 영향권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나약한 시장 상태를 보면 이 주식을 오랫동안 한 종목에 보유한다라는 건 굉장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어떤 틀 안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어떤 막연한 재료나 이건 뭐 오를 거야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어떤 종목이든 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해도 단순하게 그렇게 해도 수익을 봐야 되는 게 장투는 맞아요. 그렇게 해도 수익을 보는 게 장투 맞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기간 동안 회사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어떤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주가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장투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평단을 꾸준하게 낮춰서 근데 최근 들어서의 우량한 주식들이 무너지는 꼴을 보자 하니 야 그건 정말 진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악재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직접적인 요인의 악재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은 타이틀들은 몇 개가 나왔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의 뭐라고 하죠? 일본의 금융 제재 이미 반도체 쪽은 뭐 시작을 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돈맥 경화, 그러니까 돈줄이 막혀서 한국이 돈줄이 막혀서 대출이 제한되거나 은행이 무너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제 그게 진짜 본격적인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은행권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고 있던 우량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계속 빠질 거예요. 계속 빠지고 뭐 제가 약간은 우스갯소리로 300포인트도 얘기했는데 왜 300포인트 정도로 얘기한 거냐면 아직 위기가 발동도 안 됐는데 이 정도 빠진 거면은 본격적인 이제 우리의 매출을 목을 죄어오는 뭐 중국발 리스크라든지 미국발 리스크라든지 일본발 리스크라 뭐 별게 다 있네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 가계 부채율까지 플러스 시켰을 때 이 상황에서 증시가 이제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건 저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발생은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이 제 경험상 가장 압박이 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제일 부담스러운 매매하기에 어떤 종목을 장투하기에 제일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계속 내려갈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자금 현금이 많고 모아둔 돈도 많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보면 기술력이 그 시장에서 인정받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가치가 이제 이탈해서 떨어져도 향후에는 반드시 다시 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발굴해 놓는 것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법원 판결을 받았죠. 법원 판결을 받아서 이제 시장의 충격이 좀 가해졌습니다. 그 국정농단 사건에
비롯된 뇌물수수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근데 또 보니까 재판이 이제 결과가 한 1년 뒤에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결과는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형량이 지금까지의 어떤 재판 상황에서 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 좋지 않은 소식이죠. 뭐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자체를 떠나서 그냥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충격으로 또 다가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오늘 좀 뜨긴 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승했다가 하락폭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거래량도 나름대로 많이 발생을 했죠. 네, 고점 때부터는 14% 정도 빠졌으니까 굉장한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이 뚱땡이 종목이, 이 뚱뚱한 애가 하루 만에 이렇게 단번에 이 정도 빠졌다라는 건 좀 빠르게 오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더불어서 이제 개인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뭐가 있나? 일단은 순위 분석을 간단하게 보면 보통 이 시장이 좋으면은 이 15위까지 10% 이상의 종목들이 차 있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8위권부터 10% 미만의 종목들이 있는 걸로 봐서 오늘 시장이 역시나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와중에 주목받는 종목이 이제 삼룡물상이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차트 움직임을 보고 하다 보니까 호가를 많이 장악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쉽게 털어내지 않고 그냥 단번에 다이렉트로 올리는 걸 보니까 호가를 많이 장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황에서 오늘 마감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까지의 움직임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단타로 좀 접근해 볼 만한 충분한 차트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락시장, 이 불안전한 시장에서 전고점을 뚫었다라는 건 수급을 이야기하거든요. 수급. 그래서 오늘 그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이 강한 수급을 바탕으로 이 주식이 이제 상승폭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단기간에는 엄청난 주목을 받을 건 맞아요. 단기간에. 이런 종목이 잘 없거든요. 요즘에. 자, 그랬다라는 거고, 그리고 체리브로가 지속적인 어떤 단기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달고 있죠. 네, 윗꼬리를 단다라는 거는 이제 물량이 교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얘가 지금 여기까지 올랐다가 또 이렇게 마감되고 또 올랐다 또 마감되고 올랐다 마감되고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올렸다가 누군가 파는 거예요.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저항대에서 좀 물린 사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때 돼지열병 관련해서 또 히트를 쳤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밀려 나가는데 아직 저항권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것도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제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직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상한가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윗꼬리가 좀 덜 달리는 게 좋아요. 덜 달리는 거. 이 정도까지도 양호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윗꼬리가 이렇게 계속 길다라는 건 내가 이걸 좀 홀딩하고 또 수익을 낼만 하면 얘가 밀린다라는 거죠.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런 종목 조심해야 돼요. 수익 났을 때 그냥 매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런 종목은 제일 좋습니다. 현성바이탈은 꾸준하고요. 그리고 오늘 대한광통신이 또 상승폭으로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능률은 오르다가 이제 급락을 시켜버렸고 아무래도 호가가 빈약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하락 종목 좀 보죠. 동양물산이랑 좋은 사람들은 거의 미쳤죠. 왜냐면 유증을 했는데 금액이 엄청나요. 좋은 사람들은 560억, 동양물산은 400억. 400억. 지금 시총이 지금 600억인데 지금 이런 종목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제 경험상 이렇게 좀 시총 대비해서 정말 유증을 많이 하는 종목들은요. 앞으로 주가가 잘 모르는 경향이 못 오르는 경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미 회사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 유증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차트 유유가
좋은 상승 움직임으로 간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상보도 포함되고요. 이랴도 포함돼요. 이랴. 특히나 떨어지는 움직임에서 이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이런 회사는 장투에 정말 적합하지 않죠. 이걸 들고 있는 분들은 아마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걸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저의 판단으로는 좀 과감하게 좀 종목을 정리할 것 같아요. 과감하게 여기서 반등 한번 노려본 다음에 과감하게 좀 종목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좋은 사람들이고 뭐 동양물산이고 아마도 재무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문제가 됐던 회사들 있잖아요. 동양물산도 그렇고 아니 저기 코오롱티슈닌도 그렇고 신라젠도 그렇고 자 매출 안 좋죠? 네 보시면 아무리 바이오라고 해도 아무리 바이오주고 연구하는 중이라고 해도 매출이 안 좋은 회사들은 떨어질 때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동양물산도 제가 제 강의에서 예전에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분기에 손실이 100억이 넘는 회사 매출은 높지도 않잖아요. 보면은 분기 매출이 높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분기에 손실이 100억이 넘어가면 소형주인데 그 회사 진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과정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도 마이너스 78억 돈 벌 때는 뭐 30억 20억 벌다가 한 분기에 78억 손해내고 50억 손해 뭘 투자한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런 회사들 자체가 미래가 좀 불투명해져요. 미래가 불투명해져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문제를 낸다라고 누차 좀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가 좀 괜찮나요? 이제 역으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동전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쌍용이 쌍용정보통신 뭐 이런 게 사실은 나중에 잘 오르게 되면 이제 뭐 국유재지 같은 어떤 이슈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단기 과열 상태라서 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좀 지켜보세요. 어떤 회사가 그러면 좀 괜찮을까? 매출도 좀 적당히 내고 자 보면 이 재무 차트 키우면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일단은 지금 근데 매출들이 다 안 좋아요. 회사들이. 자 현성발타도 안 좋은 회사예요. 안 좋은 회사. 분기 마이너스 422억 이런 거 안 보고 매수하면 이제 실수할 수도 있죠. 나중에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 왜 오르는 걸까요? 이건 그냥 뻔하지 않나요? 이렇게 오르는 게 이럴 만한 회사가 아닌데 체리브로도 매출 안 나와요. 분기 마이너스 76억. 네. 아니 어떻게 회사들이 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니? 서우전기. 근데 얘 매출이 잘 나오지만 이미 주당 가격이 높죠. 네, 이런 건 또 메리트가 없는 거죠. 투자의 어떤 메리트가. 뭐 이런 회사는 무난하죠. 네, 얘도 뭐 분기 손실이 한번 크게 있었는데 뭐 그 외에 좀 매출은 꾸준하니까 네, 이런 회사도 나쁘진 않아요. 매출은 꾸준하니까 나쁘진 않아요. 매출은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회사도 양호한 거고요. 네이블 매출 안 나오죠? 네, 이런 것 좀 제외하는 게 좋아요. 두올산업. 자, 두올산업이 뭐 문제는 딱히 없거든요. 문제는 딱히 없는데 차트에 문제가 있어요. 차트에 문제가 너무 있어요.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해서 여기서 물린 사람도 많을 거고 이제 해먹고 나왔고 또 한 다음에 밑으로 깔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죽은 차트. 그래서 이건 차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정다운이라는 회사는 뭐 매출 잘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매출이 좀 받쳐주는 회사들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냐 없냐 그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회사가 어쨌든 기술이 있다라는 건
또 다른 기술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과를 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보는 게 중요하고, 이 나인 컴플렉스 맞나요? 컴플렉스 이런 회사도 역시나 상태가 안 좋죠. 이런 회사는 장투하거나 재료만 믿고 들고 있으면 크게 다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 위주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진짜 매출이 다 안 좋네요. 회사들이 다 안 좋아요. 덕산 네오룩스는 괜찮네요. 근데 이것도 주당 한 2만원 정도 찍고 있고, 매출 대비 제가 봤을 때 매출 대비 재무 현금으로는 엄청 건전한 회사인데 매출 대비 좀 주당 가격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좀 둔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 보이네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엑세스바이오, 메타랩스도. 이 바이오들은 근데 매출이 거의 안 나와요. 연구만 하고 있어갖고 연구마다 끝나는 거죠. 주식으로 근데 돈 벌잖아요. 저기 신라젠 대표처럼 집 삽니다. 결국은 재료니까 주식은. 네, 뭐 관례죠 거의. 네, 뭐 괜찮은 회사. 뭐 이 정도까지가 약간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코리아나 같은 회사. 네, 코리아나 같은 회사. 차트는 이전에 큰 폭으로 이제 해먹었다가 네, 쭉 빼는 이런 형태이긴 한데, 네, 뭐 바닥 찍으면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이런 회사는 바닥 찍으면. 그래서 현금 흐름은 양호하고 계속 매출 내주고 있고, 큰 폭은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소형 회사죠. 이런 회사는 이제 중소기업 사이즈에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 대비해서 주당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긴 하네요. 3,000원이면 뭐 비싸긴 하네요. 네, 뭐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도 이 시장을 방심할 상황은 전 아니라고 봐요. 방심할 상황 아니고,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몇 개월 더, 2개월, 3개월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반등 텀을 잘 안 주고 이 기간을 오래 안 끌고 바로 또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지켜봐야 돼요. 이 시장의 안정권으로 들어가는지, 또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하셔야 돼요. 네, 이 와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매매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공부에 좀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에 집중하면 시장이 안 받쳐줘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씨 뿌리는 농부처럼 좀 내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차트들에 대한 공부와 차트를 좀 많이 보는 과정과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것도 그 기간 동안 또 감각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차트만 주구장창 볼 것 같아요. 차트. 그럼 차트를 볼 때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차트를 보실 때 우량주와 소형주가 성격이 달라요. 차트 움직임이. 우량주는 우량주에 맞는,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이라든지 뭐 코스닥 150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당 가격이 높은 거, 막 10만 원짜리, 또 5만 원짜리 이상 이런 거. 자, 이런 애들은 움직임이 자체가 틀려요. 예, 세력들이 막 호가를 장악하고 무겁기 때문에 호가를 장악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 핸들링이. 그래서 그 소형주는 가볍기 때문에 더 잘 튀어오르고 잘 움직이는 겁니다. 더 유혹을 잘 시키죠. 근데 우량주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차트를 분석할 때는 두 개가 나눠져요. 기술적 분석도 이제 세력주 분석이 있고, 또는 이제 이 진짜 모멘텀 분석이 있는 거죠. 모멘텀은 이제 우량주에서만 먹히는 거. 모멘텀 흐름에 따른 분석이 있는 거고, 소형주는 이제 세력에 맞춰진 어떤 매집, 그리고 뭐 수급 들어오고 뭐 이런 거를 좀 구별해 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컨셉을 정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나는 우량주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겠다. 그럼 우량주 위주로 뭐 주당 3만 원 이상 가격에 주식 위주로 연구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멘텀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지표가 효율적이고 이런 거 하는 거고, 이제 세력주 그런 거 아주 다이나믹한 세력주를 연구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단기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해야겠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움직이고, 또 어떤 신호가 있어야 내가 매수했을 때 잘 튀어오르고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죠. 그 두 개가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